K-팝에 대한 관심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류 문화의 글로벌 방탄소년단이 확산이 집행-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 배우기 열풍을 선도하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이 와 보도했습니다. 함께 최근 K-뷰티, K-패션이 한국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는 세계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K-팝의 인기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 드라마, 영화 등 한국 문화유산이 주목받고 있죠. 한류 열풍은 한국의 위상과 이미지 또한 드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한국의 위상만큼 한국 사회의 세계 시민의식은 성장했을까요? GFN 특별 다큐멘터리 한 걸음도 희망이라는 한국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을 가진 다문화 가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살아갈 준비가 되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백이민족, 동방예의지국 등 대한민국을 지칭하는 별명은 참 많습니다. 오랜 자국의 역사에 대한 한국인의 자긍심이 담겨있는 이름들입니다. 흔히 한국을 단일민족 국가라고 하는데요. 이 단일민족 신화는 오랫동안 한국의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도 서로 다른 인종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중인 이주민은 236만 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4.5% 이상인데요. 직장을 갖기 위해, 가정을 꾸리기 위해 한국을 찾아오는 이주민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주민 인구는 곧 전체 인구 대비 5%를 넘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러 형태의 이주 배경 인구가 있는데 그중 다문화 가정은 부모 중 1명 이상이 이주 외국인인 가정을 의미합니다. 2018년 12월 기준 대한민국 전체 가구 수의 약 1.6%를 차지하는 32만 가구가 다문화 가정입니다. 후쿠모토 히로미 씨는 한국인과 결혼하면서 20여 년 전 일본에서 한국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화 차이로 한국 정착이 쉽진 않았지만 히로미 씨는 잘 적응해왔고 지금은 3명의 아이와 함께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 연정이는 20살인데도 아직 엄마 히로미 씨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뇌성마비 환자로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후쿠모토 히로미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이 3명 키우는 가정주부입니다. 원래 제가 자궁이 약해가지고 임신 기간 중 안정하게 쉬어야 하는데 연년생 큰 아이가 있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다 보니 무리했나 봐요. 그래서 둘째가 30일주 만에 태어나가지고 산소 부족으로 인해 뇌성마비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하는 등교도 휠체어를 타는 연정이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엄마는 능숙하게 휠체어를 밀고 가파른 계단을 오릅니다. 오늘은 비가 오는 날이라 더 힘들 법도 한데 엄마는 힘든 내색 하나 없이 꿋꿋하게 휠체어를 밀고 계단을 올라갑니다. 큰 길에 도착한 연정이는 엄마와 함께 장애인 콜택시를 기다리는데요. 연정이가 학교에 지각하지 않고 제 시간에 도착하려면 아침 일찍부터 어플리케이션으로 택시를 예약해야 합니다. 다행히 오늘은 택시 예약이 한 번에 잘 되었네요. 예약한 택시가 도착하고
휠체어를 차 내부에 설치된 리프트에 고정시키고 나서 한참 만에 학교로 향합니다. 언제나 급승차 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우선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지만 매사에 열심히 일하는 연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성심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연정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공부하고 쉬거나 주말에는 밀린 필기를 하거나 TV를 보거나 그러면서 지내요. 제가 좋아하는 과목은 문학인데 중학교 때는 약간 소설 같은 게 많이 나와서 좋았는데 고등학교 되니까 뭔가 점점 어려워져서 지금은 보통 싫어하는 과목은 수학이나 영어요. 영어는 외국어다 보니까 어렵고 수학은 계산을 잘 못해서 어려워요. 밝은 목소리처럼 연정이는 매사에 긍정적이고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에 참여하고자 노력합니다. 교우 관계도 좋아서 친구들이 늘 함께하죠. 이동 수업이 있는 날이면 같은 반 친구들이 연정이의 휠체어를 밀어주며 함께 이동합니다. 오늘은 내가 운전해줄게. 하지만 내가 운전을 잘 못한단 말이지. 연정이의 휠체어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다들 서로 휠체어를 밀어주려고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 정도입니다. 싫어, 내가 운전할 거야. 저는 성심여자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연정이 짝꿍 홍성진이라고 합니다. 연정이랑 그냥 학기 초에 같은 반 되자마자 짝꿍 되고 바꿨는데 또 짝이 돼서 많이 친해지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친해졌습니다. 되게 열심히 해요. 공부도 되게 쓰는 게 느리거든요. 근데 다 따라오려고 하고 제 필기 같은 것도 맨날 보여달라고 하고 열심히 막 적어서 돌려주고 그럼 약간 뿌듯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심여자고등학교 연정이랑 같은 반 연정이의 베스트 드라이버 홍예은이라고 합니다. 이동 수업 같은 거나 막 그렇게 연정이가 이동해야 될 때 주로 제가 휠체어를 자주 미는데 연정이가 정말로 저를 칭찬을 자주 해주거든요. 주차도 잘하고 안정감 넘치는 운전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베스트 드라이버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연정이는 정말 성진이 말대로 매사에 열심히면서 정말 활발해요. 이병직 담임 선생님은 연정이를 어떤 학생으로 생각할까요? 이제 학급에서 아침 조회 때나 종례 때 그 외에 학급 활동 시간에 이제 연정이를 이렇게 보면 무엇이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은 꼭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한 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반 학생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배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치 않는 것 같아요. 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건 꼭 다 참여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강한 학생이었고요. 또 더불어서 비교적 말이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친구들하고도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의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아주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좀 걱정을 했었는데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학생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이렇게 밝은 성격을 가진 연정이지만 낯선 사람들의 시선을 마주하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약간 밖에 나가면은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 잘 안 돼 있는 건물도 많고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은 신기한 눈으로 쳐다볼 때도 있고 대중교통 타면은 안 좋은 눈으로 볼 때도 있어서 그게 좀 마음에 걸릴 때가 있어요. 연정이 가족처럼 한국 사회는 아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리 친절하지 않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거리를 지나면 불편한 시선이 쏟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 아동을 가진 다문화 가정을 몇 가구 더 만나봤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장애와 다문화라는 두 가지 소수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었는데요.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혜정 박사에게 국내 장애아동 다문화 가정의 현황을 들어봤습니다. 국내 다문화 가정 현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다문화 가정이 한 30만 가구 있고 또 자녀들 한 22만 명 정도예요. 그래서 그 안에 다문화 가정의 장애 아동이 얼마냐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등록한 아동만 보기 때문에 약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고 있고요. 서혜정 박사는 장애를 가진 다문화 가정에서 아동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큰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 가구에서는 장애인 가구가 5.3%다 그러면 사실 다문화 가정 안에 장애 아동이 있는 비율이 13.3%로 추정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가정보다 다문화 가정에서 장애 아동이 있을 확률이 3배 정도 높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애 등록하지 않은 아이들이 한 2배 정도면 한 100명, 100가구 정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좀 심각한 비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주 배경을 가진 부모의 경우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주변 가족들로부터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온 안순화 씨는 16년째 한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데 다운 증후군을 가진 막내 아들 희망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제 염색체 검사 결과에서 이제 애가 다운 증후군이라는 거 알고 나서 그때 시동생이 막 인터넷 검색해서 보니까 나이 맞는 산모가 출산한 애들이 좀 이런 장애를 많이 겪고 있다. 그래서 시어머님은 계속 내 탓이라고. 그러니 자기 아들은 건강하다. 사실 저는 더 건강해요. 술, 담배 다 안 하는데 계속 저 탓으로 밀리고 해가지고, 그때 지금까지도 정말 장애가 태어난 애의 원인을 연구해내는 연구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지금 혼자 애를 키우는데, 물론 그거는 마음이 편안하게 애를 키우고 있지만, 근데 지금까지 시댁에서는 제 탓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오해 풀기 위해서 장애 원인이 누구 탓이라는 걸 누가 전문가가 연구해냈으면 좋겠어요. 사회에서 또 가정 내에서 겪는 이런 차별적인 시선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장애 아동을 가진 다문화 가정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만나본 가정들은 가장 큰 고민으로 주로 언어 장벽과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그때 언어 문화 차이로 저 혼자 사실 한국에 정착하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 얘가 태어났어요.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한국에 살 길이 막막하고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고 근데 애를 임신하고도 이제 병원에 가니 병원에서 저를 그냥 일반 임산부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염증 치료를 내진을 하고 그래서 그때는 언어 모르니까 한국에는 임신 초기에 또 이런 것까지 이래 하구나 그냥 그런 생각을 갖고 주사까지 맞고 지금처럼 한국어를 좀 하면 그 가서 좀 따지기도 하겠는데 따지지도 못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앞에 나서지도 않고 물론 남편하고도 그거를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다양한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이야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만 안순아 씨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의사소통이 힘들어 고충이 많았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는 일은 특히나 힘들었습니다. 임신 중 병원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아이의 장애를 좀 더 빨리 발견하고 안순아 씨와 가족들 모두 장애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부모의 한국어 구사 능력은 아이의 한국어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별다른 이상 없이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라도 부모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가정 내에서 시기적절한 언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어 발달이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담양 해림복지관 김효진 팀장은 이주 배경 부모와 그 장애 아동 자녀 모두에게 언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가정만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다문화 가정을 제가 접하다 보니까 모두 이런 의사소통의 문제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녀의 당연히 언어 발달이 지연이 되고 또 자녀가 학교 생활을 지원하는데 제대로 부모가 그 지원을 못하니까 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고 또 장애 자녀인 경우에는 그 장애가 조기에 발견도 안 되고 그 적절한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장애가 더 심해지는 그런 그 많은 양육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에서 지원할 때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전화나 이렇게 빠른 그 응답 이렇게 신속한 지원이 안 되고 찾아가서 방문해서만 지원이 돼야 되는 그런 그 어려움이 지원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장애 아동을 가진 다문화 가정에서 호소하는 또 다른 어려움은 여의찮은 경제 사정입니다. 특히 이제 다문화 가족 안에서의 장애 가족들은 평균 소득이 100만 원 이하가 15%고 2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3인 4위 가구인데도 200만 원 이하가 한 25%, 30%가 돼서 일반 가정이나 그다음에 장애가 없는 가구에 비해서 심각한 빈곤 가족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장애가 있는 아동 같은 경우는 엄마가 대부분 아이를 또 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사실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경제적 활동이 어려워서 더 어렵죠. 또 장애 아동에 대한 일반적으로 병원비라던가 치료비 등등도 이제 한 달에 한 약 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어려운 경제적 환경에서 전 가족 구성원이 생계를 유지하려면 부모 모두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애 아동은 하루 종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치료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장애 아동을 가진 다문화 가정은 한국 사회에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뿐 아니라 이주 배경을 가진 부모 또한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현재 다문화 가정이 그리고 장애를 가진 이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장애 아동을 가진 다문화 가정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문화와 장애 정책을 다루는 주무부처가 구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장애 아동은 장애 지원 체계 내에서도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문화 가족은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고 또 장애인 가족은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에 그 안에 끼어 있는 장애 아동은 사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가 같이 이제 협조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장애 쪽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정책은 사실 성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성인 장애인이 이제 자립생활을 지역사회에 하는 걸 하고 있죠. 이 안에 장애 아동은 사실 장애 정책에서도 조금
비주류로 이제 장애 아동은 특수교육에서만 다루고 있어요. 법적으로 장애가 등록되어야 그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다문화 가정의 장애 아동에게는 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정책의 가장 좀 한계라고 보면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으로 반드시 등록을 법적으로 등록해야지만 장애인 정책으로 이제 서비스를 받게 되죠. 근데 우리 다문화 가정에 있는 이제 여성 결혼 이민자는 장애를 등록해야 된다 이런 거 잘 모르고 장애를 발견하기도 어렵고 발견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장애 등록하게 되면 굉장한 낙인. 내가 다문화 이제 여성인데 또 우리 아이까지 장애 아동이 태어난 건 나 때문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등록하는 것도 없어서 실제로 다문화 가정의 장애 아동은 장애 정책에서도 조금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고 또 다문화 가족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여성 결혼 이민자 중심이기 때문에 사실 그 아동은 소외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장애 아동을 가진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케어를 위해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단순히 장애 아동의 문제, 뭐 다문화 여성의 문제, 이렇게 개인의 문제만 해결해서는 이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 접근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기관의 어떤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들, 민간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의 그 협력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게 그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